안녕하십니까, 수학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아마 호원 PD가 또 컨텐츠 하나 올릴 텐데, 그래도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저께 창고에 있던 겨울옷 박스를 꺼내니까 헌팅 관련된 옷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모은 거죠. 뭐 헌팅 자켓이라든지 매키노울 크루저라든지 이런 것들. 어머머. 저희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실 수박 시작할 때 처음에 힘줘서 모아서 팔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울리치의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정도 됐던, 그리고 좀 더 현행으로 오기도 했던 그 매키노울 크루저예요. 그 럼버잭 체크가 있는, 빨간색에 검정색 체크가 있는, 그리고 주머니가 여러 개 달린 엄청 빡빡한 울로 만든, 그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올리브 그린 색깔 고리 굵은 코드로이 팬츠 뭐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리고, 그게 한번 이제 유행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필슨이라는 브랜드가 막 붐을 일으킬 때 한국에서, 그리고 그 누구냐, 유니클로에 지금 계시고 옛날에 뽀빠이 편집장이었던 그분이 그 사토리얼리스트 같은 데 사진 많이 찍혔는데, 그분이 약간 레드윙 신고 그 크루삭스 같은 거 바지 위로 신고 필슨 그 매키노 크루저 자켓 입은 사진이 한번 돌았어요. 그 덕분인지 하여튼 한번 유행한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도 즐겁게 빈티지 샵에서 하나 구해가지고 신나게 입었던 적이 있죠, 십몇 년 전에. 아무튼 그 매키노울 크루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어가 패션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기어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입는 옷이죠. 예를 들자면은 피싱 베스트라든지 아니면 파이어맨 자켓이라든지 등등등. 근데 이런 것들이 패션으로 넘어와요.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옷을 많이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수박은 사실 그렇게 패션에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패션에 오염되지 않은 기어 그 자체로 남아있었던 좀 옛 시절의 옷들을 모아서 파는 걸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패셔너블하게 스타일링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물론 여기서 패셔너블하다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좀 슴슴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노동자처럼 보이지 않고, 작업자처럼 보이지 않고, 낚시꾼처럼 보이지 않고, 사냥꾼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페피처럼 보이지도 않고, 이 정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디자이너들이 그 옷을 보고 이거를 패셔너블하게 재해석해서 내놓으면은 좋겠다 라고 인지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그 진짜 그대로 패션에 오염되지 않고 기어로 남아있는 그 옷을 좀 패셔너블하게 스타일링해서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는 거거든요. 재해석된 옷을 보고 영감을 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이 상황이 뭐로부터 출발하냐, 그거는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함. 이제 90년대 스트리트 패션의 시작은 저는 이건 제 자의적인 추측인데, 자의적인 판단인데, 스트리트에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하는 애들 중에 부잣집 애들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용돈도 많지 않고 형옷 같은 걸 물려 입겠죠. 집에 있는 옷 주워 입겠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맞을 리가 없잖아요.
형이 안 입는 도 그냥 주워 입고 막 형은 몰래 입고 나오고 하니까 사이즈가 크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낡고 형이 이미 한번 입었으니까 낡고 큰 옷을 입는 그 무드가 형성된 게 아닐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추측이에요. 어디 무슨 자료를 보고 한 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노동자들이 이제 원래 현장에서 입어야 되는 그 작업복이 있죠. 그거는 이제 밥벌이랑 직결된 거고 이제 취미생활이나 유흥이나 멋부림하고 직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하고만 살진 않잖아요. 소풍도 가고 친구랑 밥도 먹고 할 텐데 집에 가서 보면은 있는 옷이라고는 작업복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TPO에 안 맞지만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아니면 여가로 이제 오는 거죠. 그 옷차림이. 근데 괜찮아 보인단 말이지. 바버 자켓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버 자켓 같은 것도 왁스드 코튼의 그 비데이 같은 것도 이게 제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에요. 이 사람이 날씨가 영국에 이제 날씨도 안 좋고 막 이러니까 필요해. 그래서 옷 살 돈 없지만 이거는 하나 사야지 하고 하나 샀어요. 그 기능을 위해서. 근데 딱 보니까 비는 안 와. 보슬비는 안 오는데 날씨도 괜찮은데 간절기에 내가 탁 걸치고 나갈 마땅한 옷이 없네. 이렇게 둘러보니까 바보 자켓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 저게 좀 왁스 냄새도 나고 그렇지만 그렇게 덥지도 않고 간절기 때 그냥 대충 걸칠만 하겠네 하고 걸치고 다녀보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이거 조금 너무 기어처럼 보이니까 스카프나 하나 매볼까? 이런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결핍이라는 게 순기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결핍에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디자인하는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같이 유학 온 친구들 중에 중국인들 중에 포텐이 터지는 친구들을 잘 못 봤다. 이거 아주 지엽적인 케이스니까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걔네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상황이 없다는 거야. 그럼 야 너 100만원 안에서 이거 사가지고 최고로 멋있는 착장 만들어봐 이러면은 막 무의식까지 총동원 해가지고 진짜 막 고민해 막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막 이렇게 할 텐데, 중국 사람들 중에 이제 유학을 올 정도로 부자인 친구들은 100만원의 제한이 없는 거야. 1억까지 써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장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하는 사람은 포텐이 터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명품백 하나만 살 수 있는데 저 다 너무 예쁜데 저 중에서 나랑 제일 잘 어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뭘까를 막 치열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포텐이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결핍이 어떤 포텐을 터뜨리는 거예요. 저는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어가 패션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취미생활이 헌팅이야. 가가지고 막 오리도 잡고 막 꿩도 잡고, 그래서 그 헌팅 자켓이 꼭 필요해. 근데 이 사람이 360일 헌팅만 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출근도 하고 주일에 교회도 가고 친구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근데 입고 나가 TPO에 맞는 그런 옷들이 워더롭으로 다 착착착착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저 취미생활 할 때 입는 저 헌팅 자켓이 색깔도 그렇고 그냥 입고 나가는 대신에 게임백 대신 뭐 어떤 그 헌팅 캡 대신에 이걸 쓰고 다른 토트백 같은 걸 들고 하면 캐주얼하게 내일 친구 만나러 갈 때 입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입어버릇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쿨해 보인 거죠. 패션은 사실 쿨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막 멋에 집착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캐주얼로 입는 옷하고 좀 다르고, 그 카페에 있는 그 보통의 사람들하고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게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기어가 패션이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옷이 없어서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다 이 옷 없으세요? 이거 사세요. 워드롭에 이거 있어야죠. 뭐 코이찬이 없으세요? 중간 아우터로는 뭐 코이찬 헤비울 스웨터 같은 거 있으셔야 되고, 뭐 바보 왁스드 자켓 있으셔야 되고요, 헌팅 자켓 하나쯤 있어야 되고요, 뭐 등등등등, 뭐 블랙십에서 나온 헤비울 저기 로우 게이지로 짠 이거 꼭 있어야 되고요, 포플라이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맞는데 그렇지, 사실 이 흐름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장르 같은 게 탄생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없어서 그냥 대충 이때 이거 입어도 되겠지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오답이었지만,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영감을 주고, 그 오답이, 그 영감이 다시금 새로운 패션의 장르를 만들게 된 거죠. 재밌는 해석 아닙니까? 옛날에 뭐 아주 옛날인데 K-팝 스타인가 뭐 이런 거였어요. 박진영하고 뭐 양현석하고 뭐 또 누구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 버나드장 아니고 버나드 같은 이름의 남자애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경연곡으로 제 기억으로는 보이스투맨의 End of the Road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막 박진영이 막 칭찬하면서 이 친구가 코드를 뭐 4개씩 묶어가지고 뭐 아주 적은 코드로 해서 불렀다. 그게 막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거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드의 결핍이 어떤 새로운 무드를, 죄송합니다, 지금 금방 주차하고, 탄생시킨 거죠. 네. 또 무슨 얘기를 할 만한 게 있을까? 기어는 이제 제가 패션에서는 그 쿨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어 같은 경우 작업복, 워크웨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뚜렷한 목표와 기능이 있는 옷들은 매대에 올려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 좀 사줘 막 이렇게 해서 나 입으면 멋있어 이런 어필을 해가지고 그 입는 사람한테까지 가는 옷들이 아니에요. 필요해? 사. 이 정도면 됐지. 너가 원하는 기능은 다 해. 아니면 작업복이나 군복이나 유니폼 같은 것들은 나눠주는 거죠. 어떤 미적인 그걸 입는 사람의 미적인 취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박력이 있어요. 그 자본주의 시장주의 시장 경제의 그 쇼윈도에서 소비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운명을,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거기서 오는 어떤 포텐이 그 눈치를 봤을 때, 소비자의 눈치를 봤을 때 터지는 포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그 대중을 생각하고 그 대중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대중을 설득해서 팔려나가기까지의 그 옷의 운명이 저는 기구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터지는 포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갖고 있는 유의미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술작품도 그냥 작가의 마음대로만 그린 그림도 좋지만, 그것만 예술이 아니라 이게 정말 미술관에 걸려서 가치를 프라이싱을 하고, 그리고 그게 설득까지 해서 어느 사람의 마음, 구매자의 마음에 들어서 구매자의 집까지 걸리는, 페이까지 받아내는 게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눈치를 보지 않는 옷들이 갖고 있는 박력이 있어요. 예, 그게 쿨함인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쿨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예뻐 보이려고 하지 않은, 그냥 자신의 묵묵히 무심하게 슴슴하게 그냥 기능에 충실한 옷. 헌팅이니까 숲속에서 좀 추울 테니까 좀 두껍게, 컬러는 이렇게, 예, 이런 어떤 무심하고 무뚝뚝하고 박력 있는 옷들에서 이게 일상생활 TPO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정제가 돼요. 거칠은 것들이 이렇게 손바지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야성적인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트가 가장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수트의 시작, 그 자켓의 시작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밀리터리의 정복이잖아요. 이렇게 단추 쭈르륵 올라와 있는. 근데 이걸 단추를 풀러서 펼치면 이게 라펠이 되고,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양복 그 마이의 형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이 그런 데서 온 거죠. 근데 이 군복을 그냥 입다 보니까 이거 일상생활에서 좀 너무 박력이 있어. 요거를 좀 정제하자. 단추를 좀, 위에 단추를 덜어내고, 견장 덜어내고, 많은 장식들 덜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백 년 동안 가장 안전한 상태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정제된 옷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수트의 자켓 같은 거죠. 근데 수트의 자켓은 그런 어떤 박력이랄 게 좀, 물론 아주 미묘한 차이로 더 박력 있는 자켓이 있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제가 느끼기에는 달코레 같은 옷들은 그 할아버지 식의 박력이 좀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라펠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보이는 통의 느낌이라든지. 네, 어쨌든 그러면 그거는 이제 1차 자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건 2차, 3차 자료니까 2차, 3차, 4차 자료가 어떤 창작 욕구를 막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1차 자료를 인용을 많이 했느냐가 그 논문의 퀄리티를 되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수트 양복,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인데, 한동안 이제 양복쟁이들이 안에다가 웨스턴 셔츠 입고, 그리고 오리지널 빈티지 네이티브 아메리칸 실버 주얼리 같은 거 막 썬더버드 같은 배지 달고 막 이랬던 게, 아니면 밀리터리랑 섞고, 이런 게 정제된 옷과 정제되지 않은 것들을 섞어서 입음으로써 어떤 거세된 박력을 조금 보완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었을 때 약간 저는 포텐이 좀 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모기가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결핍에 의해서 형이 입던 옷 입고, 집에서 입던 작업복 입고, 그리고 그게 기어가 캐주얼이 됐을 때 걔네들은 박력이 있는 옷이기 때문에 되게 쿨해 보이고, 그 쿨함이 디자이너들 눈에는 탁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옷이 없어서 그냥 입었던 건데, 입고 다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진짜 작업장 가서 일할 때처럼 입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갈 때 스카프 같은 거 하나 두른다든지 뭐 하겠죠. 네. 그러면 그 스타일링으로서 재해석된 그
박력이 있는 그 기어로서의 옷이 누군가의 눈에는 되게 영감을 주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러면 그게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죠. 폴로에서 나오는 헌팅 자켓, 폴로에서 나오는 파이어맨 자켓 뭐 등등등등.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미 패션에 의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염되고 재해석돼서 입기 편하죠. 그거는 어떤 미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스타일링 할 줄 잘 모르는 여기다 스카프를 매면 되겠네라는 센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수월한 거죠. 한번 정제됐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꺼내놓은 겨울옷들 다 정리해야 되고 또 할 게 뭐 있을까요? 네. 네, 하던 일 해야죠. 청소하고 행사 준비하고 10월 달에는 행사가 많아요. 첫째 주에는 부산 가서 빈독 오픈 행사 했고요. 두 번째 요번 주에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하는 지금 파주 롯데아울렛에서 하는 스니커하우스 팝업 이틀간 참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오사카 바잉 트립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9밀의 연남에서 홈커트에서 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10월에는 모든 주말에 행사가 다 있습니다. 수박은 늘 하던 대로 잘하고 있고요. 예. 조금 더 새롭고 진일보된 큐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쾌적한 쇼핑 경험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예. 조금만 참아주시면 좀 더 쾌적한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좀 발전하겠습니다. 어제 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연기 가르치는 애기 엄마가 옷을 너무 예쁘게 입어서 물어봤더니 패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막 제 친구는 대한민국에서 이 영화계에서 여주까지 했던 지금의 애엄마지만 여주까지 했던 친구인데요.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예쁘다. 배운지 모르고 아줌마가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알고 봤더니 한때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아무튼 친구가 그래서 막 그 학부형하고 막 얘기하다가 수박 빈티지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수박. 그랬더니 그 엄마가 수박 알죠? 수박 빈티지 유명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신나서 막 얘기하는데 그 노숙자처럼 입고 다니시는 분 수염 나고 그분 유명하시잖아요. 네, 노숙자 소리를 한번 들었다는. 근데 아시죠? 이 바닥에서 노숙자 얘기 들으면 큰 칭찬이라는 거. 아무튼 오늘 하루 또 열심히 하던 대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